아버지, 왜 그렇게 사셨어요? 왜 우리한테 진실을 말하지 않으셨어요? 진실은 너무 무거웠단다. 너희들이 그 무게를 짊어지는 걸 볼 수 없었어. 그럼 아버지, 혼자 평생을 거짓 속에서 사신 거예요? 거짓이 아니었어. 너희를 지킨 거였어. 그게 내가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단다. 어떤 거짓말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어떤 거짓말은 사람을 살립니다.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행복했고 때로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함께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의 거짓말 위에 세워진 줄도 모른 채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이 평생 사랑했던 그 사람을 사실은 전혀 몰랐다는 것을. 이것은 거짓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가장 순수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987년 12월 24일. 여보,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내 정숙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김태수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방금 받은 병원 진단서가 주머니 속에서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말기, 6개월. 두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거짓말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눈이 내리는 날, 거실에서는 5살 아들 준호가 트리를 바라보며 깔깔거리고 있었고, 아내의 뱃속에서는 둘째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41살. 이제 겨우 과장으로 승진한 평범한 회사원. 빚은 3천만 원, 전세집은 내년에 계약이 끝납니다. 6개월. 6개월 안에 뭘 할 수 있지?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 가족을 두고 가야 한다는 게 무서웠습니다. 여보, 정숙이 다시 불렀습니다. 준호가 아빠 기다리고 있어요. 같이 케이크 자르자고요. 태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활짝 웃으면서 우리 아들, 아빠 기다렸어? 자, 케이크 불자. 그날 밤 태수는 결심했습니다. 가족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기로. 대신 남은 6개월 동안 이들이 자신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기로. 첫 번째 거짓말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6개월이 아니라 30년을 더 살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30년 내내 거짓말 위에 거짓말을 쌓으며 살게 될 거라는 것을. 1988년 1월. 태수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과장님, 정말이십니까? 이제 막 승진하셨는데 가족 사업을 도와야 해서 말이야. 좋은 기회가 와서. 거짓말이었습니다. 가족 사업 같은 건 없었습니다. 있는 건 시한부 선고뿐이었습니다. 태수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퇴직금과 적금을 모두 털어서 남은 시간 동안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벌어놓는 것. 아내와 아이들이 자신 없이도 최소 10년은 버틸 수 있도록. 여보, 정말 괜찮아요? 회사 다니는 게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요? 정숙은 불안해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안정적인 회사를 박차고 나온 남편을 보며 불안하지 않을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괜찮아. 내가 알아봤는데 이거 대박이야. 1년만 고생하면 우리 집도 사고 준호 대학까지 보낼 수 있어. 하지만 나 믿어봐. 딱 1년만. 태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야채 도매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는 형님의 소개로 야채 중개상 일을 시작한 겁니다. 하루 18시간 노동, 주말도 없었습니다. 몸은 날로 야위어 갔습니다. 병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늦게 와? 준호가 잠든 척하다가 물었습니다. 아빠가 준호한테 큰 집 사주려고 일하는 거야. 마당 있는 집, 거기서 강아지도 키우고. 정말? 우와.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태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들의 머리카락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 냄새를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는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김태수 씨, 치료를 시작하지 않으시면 괜찮습니다. 바빠서요. 태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치료비가 있어도 쓰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 돈은 가족을 위한 것이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아니, 몸 상태가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는데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기적이네요. 1년 뒤 태수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암세포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문데요. 혹시 따로 치료를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운동이나 식이요법을 일만 했습니다. 하루 18시간씩.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김태수는 살아있었고 암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극도의 스트레스나 환경 변화가 때로는 이런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아주 드물게요. 태수는 병원을 나오며 하늘을 봤습니다. 살았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족에게는 이미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말해놨습니다. 1년만 고생하면 대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야채 중개상으로 간신히 생활비만 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보, 사업 어때요? 이제 슬슬 결실을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기대가 묻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진실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응, 잘 되고 있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수익이 날 거야. 2번째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 태수는 더 많은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1990년. 여보, 우리 이제 정말 집 사는 거예요? 정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쁨과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계약금 넣었어. 다음 달에 이사가. 세상에. 정숙은 울먹였습니다. 결혼 10년 만에 처음으로 갖게 된 자기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을 사기 위해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지난 2년간 태수는 야채 중개상으로 밤을 새우며 일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틈틈이 대리운전도 했습니다. 하루 4시간 자면서 일했습니다. 몸은 비명을 질렀지만 참았습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암이 다시 돌아올까봐 두려웠지만 병원은 가지 않았습니다. 아빠 사업이 대박 났나 봐. 준호가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사업가야. 엄청 큰 사업하셔. 태수는 아들의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사업가. 실제로는 낮에는 흙을 나르고 밤에는 야채 상자를 옮기는 노동자인데 준호야, 아빠가 뭐 하는지 친구들한테 너무 자세히 말하지 마. 왜요? 사업은 비밀로 해야 더 잘 되거든. 아, 그렇구나.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진한 아들이었습니다. 집을 샀지만 이제 진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집을 유지하려면 계속 돈이 필요했습니다. 관리비, 재산세, 그리고 아이들 교육비.
둘째 민지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아빠, 친구들은 다 피아노 학원 다녀요. 그래, 민지도 배우고 싶어? 응. 태수는 망설였습니다. 피아노 학원비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아이의 반짝이는 눈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 다음 주부터 다녀. 그날 밤부터 태수는 새벽 대리운전을 한 건 더 늘렸습니다. 정숙은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피곤해 보여요. 사업이 잘 된다면서요? 왜 이렇게 밤늦게까지 일해요? 사업이 커지면 더 바빠지는 거야. 이럴 때 더 열심히 해야지. 하지만 건강이. 괜찮아. 나 원래 체력 좋잖아. 거짓말이었습니다. 태수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1992년 어느 겨울날, 태수는 건설 현장에서 쓰러졌습니다. 김씨, 김씨. 동료들이 달려왔을 때 태수는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과로입니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납니다. 최소 한 달은 푹 쉬셔야 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환자분,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도 모십니다. 태수는 다음 날 다시 현장에 나갔습니다. 아내에게는 감기 몸살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계속 신호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빠, 왜 손이 떨려요? 태수는 깜짝 놀라 손을 숨겼습니다. 아, 이거 추워서 그래. 근데 여기 따뜻한데. 준호는 아빠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이제 중학생이 된 아들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빠, 혹시 아파요? 아니야. 아빠 멀쩡해. 그날 밤 태수는 거울을 봤습니다. 46살의 남자가 비쳤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얼굴은 60살처럼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태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준호가 대학 갈 때까지만, 민지가 고등학교 갈 때까지만. 거짓말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해 태수는 자신의 몸을 갈아 넣었습니다.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995년, 김태수 씨,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주치의는 단호했습니다. 당장 입원하셔야 합니다. 간 수치가 위험 수준이고 심장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과로 수준이 아닙니다. 태수는 진단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종합검진 결과였습니다. 빨간 줄이 여러 곳에 그어져 있었습니다. 일을 줄이셔야 합니다. 아니, 당분간은 아예 쉬셔야 해요.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으면 더더욱 건강을 챙기셔야죠. 이러다가 정말 돌아가시면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진단서를 구겨 넣었습니다. 집에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정숙이 보면 안 됐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의 학부모 상담이 있었습니다. 준호 아버님, 준호가 성적이 아주 우수합니다. 서울대도 충분히 노려볼 만합니다. 담임 선생님의 말에 정숙은 기뻐했습니다. 정말요? 선생님, 우리 준호가요? 네. 다만 과외나 학원을 좀 더 보충하시면 확실할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이 말했습니다. 여보, 준호 과외시켜야 할 것 같아요. 얼마나 들어? 한 달에 80만 원 정도요. 태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80만 원. 자신의 한 달 수입이었습니다. 아니, 3가지 일을 해서 버는 돈이었습니다. 그래. 시키자. 정말요? 부담 안 돼요? 우리 아들 서울대 보내야지. 당연히 해야지. 그날 밤부터 태수는 새벽 배달 아르바이트를 추가했습니다.
하루 일과는 이랬습니다. 새벽 4시 마이너스 야채 도매시장, 오전 8시 마이너스 건설 현장, 오후 6시 마이너스 대리운전, 밤 12시 마이너스 새벽 배달. 잠은 이 시간. 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어느 날 민지가 물었습니다. 응? 왜? 자면서 신음하셨어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빠 꿈 꿨어. 괜찮아.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1996년 봄, 태수는 또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대리운전 중이었습니다. 저기요, 기사님, 괜찮으세요? 손님이 119를 불렀습니다. 응급실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께 연락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하지만, 제발이요. 가족한테는 연락하지 마세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환자분,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가족이 있으면 가족의 도움을 받으셔야죠. 그들이 행복하려면 제가 일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약하다는 걸 알면 그들이 불안해합니다. 제가 건강하고 강해야 그들이 편히 삽니다. 의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그날 밤 퇴원했습니다. 집에는 사업차 출장 간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다시 야채 시장에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 어제 못 나오셨다며요? 어디 편찮으셨어요? 아니,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얼굴이 안 좋은데. 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태수는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순간 눈앞이 아찔했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준호가 대학만 가면.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1997년 IMF가 터졌습니다. 건설 현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대리운전 콜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야채 시장도 불황이었습니다. 수입은 반토막 났습니다. 하지만 지출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늘어났습니다. 준호의 과외비, 민지의 학원비, 집 대출 이자. 여보, 요즘 사업이 어때요? 뉴스 보니까 다들 어렵다던데.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수는 활짝 웃었습니다. 우리는 괜찮아. 오히려 지금이 기회야. 남들이 어려울 때 우리가 치고 나가는 거지. 완벽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개인 신용대출. 이자는 살인적이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면 태수는 생각했습니다. 사채를 쓸 수밖에. 절벽 끝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몰랐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 서울대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응. 선생님이 가능성 있대. 태수는 아들의 눈을 봤습니다. 희망으로 가득한 눈이었습니다. 준호야. 응? 아빠가 꼭 보내줄게. 서울대. 아빠 최고. 준호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태수는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버티자. 이 거짓말을 끝까지 지키자. 주머니 속 병원 진단서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위암 의심 소견. 정밀 검사 필요. 태수는 그 진단서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꺼내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1999년. 축하합니다. 준호군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합격. 학원에서 플래카드가 걸렸습니다. 정숙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우리 준호가. 태수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달랐습니다. 해냈다. 해냈어. 등록금은 한 학기에 300만 원. 생활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100만 원. 태수는 이미 계산을 끝냈습니다.
사채를 써야 했습니다. 여보, 등록금은 어떻게 할 거예요? 걱정 마. 이미 준비해뒀어. 정말요? 역시 우리 여보. 정숙은 남편을 안았습니다. 태수는 아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마음속으로 계속 사과했습니다. 준호가 대학에 입학한 날 가족이 외식을 했습니다. 아빠 나중에 크게 성공해서 아빠처럼 사업할 거야.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빠처럼? 응. 아빠는 정말 대단한 사업가잖아.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태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업가. 실제로는 사채 이자에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독촉 전화가 울리는 꿈을. 준호야, 아빠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아빠가 없었으면 우리 가족 이렇게 못 살았어. 그게 맞는 말이긴 한데. 태수는 생각했습니다. 방법이 문제지. 2000년. 밀레니엄이 밝았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태수에게 변한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하루 20시간을 일했습니다. 여전히 빚에 쪼들렸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수진이라고 합니다. 그래, 어서 와. 수진은 예의 바른 여학생이었습니다. 준호가 아버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사업으로 성공하셔서 정말 멋지시다고. 태수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냐,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준호는 아버님을 정말 존경해요. 나중에 아버님처럼 되고 싶대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존경? 나를? 태수는 화장실로 가서 거울을 봤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가 비쳤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얼굴은 70대처럼 보였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샜고 주름은 깊었고 눈빛은 탁했습니다. 이게 존경받을 모습인가? 하지만 뒤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2002년 민지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아빠, 나 미대 가고 싶어. 미대? 응. 그림 그리는 게 좋아. 태수는 알았습니다. 미대는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을. 그래, 가자. 정말? 근데 미대는 학원비가 많이 든다던데. 괜찮아. 아빠한테 맡겨. 민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태수는 그날 밤 또 대출을 받았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자만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김 사장님, 이번 달 이자 입금 안 됐는데요? 사채업자의 전화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주 안에. 김 사장님, 우리도 사업이에요. 이해해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태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지금까지도 해왔잖아. 하지만 몸은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여보, 괜찮아요? 정숙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병원 가봐야 해요. 얼굴이 완전 하얘요. 괜찮다니까.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그래. 긴장돼서. 거짓말이었습니다. 미팅 같은 건 없었습니다. 있는 건 야채 상자를 나르는 일뿐이었습니다. 태수는 억지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아요? 응. 저녁에 봐. 문을 나서자마자 계단에서 비틀거렸습니다. 난간을 붙잡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죽지 마. 아직은 안 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준호 졸업할 때까지, 민지 대학 갈 때까지, 조금만 더. 그날 저녁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 내년에 졸업하면 아빠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 뭐? 응.
아빠 사업 배우고 싶어? 같이 일하면 더 크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태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회사, 사업, 그런 건 없었습니다. 있는 건 새벽 시장과 건설 현장 뿐이었습니다. 준호야, 아빠는, 응? 너는 내 길을 가는 게 좋겠어. 대기업 들어가든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 왜? 같이 하면 좋잖아. 아빠 사업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준호는 섭섭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빠는 내가 못 믿어? 그게 아니라, 알았어. 아빠가 싫으면 안 할게. 준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수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이 거짓말,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나?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거짓말의 무게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2005년, 정숙은 남편이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말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아니에요. 뭔가 이상해요. 병원 한번 가봐요. 바빠서 못 가. 다음에. 정숙은 불안했습니다. 20회를 같이 산 남편이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숙은 남편의 옷을 빨래하다가 주머니에서 약을 발견했습니다. 위장약, 진통제, 혈압약? 왜 이런 약들을 숨기고 먹는 걸까? 정숙은 남편의 서재를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곳이었습니다. 서랍 속에는 병원 진단서들이 가득했습니다. 만성위염, 간 수치 이상, 심장 부정맥, 날짜를 보니 몇 년 전부터였습니다. 세상에,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 말 안 한 거야? 왜? 그날 저녁 정숙은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따져 물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돌아왔을 때 차마 물을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들어온 남편의 모습을 보고 정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남편. 옷은 땀에 젖어 있었고 얼굴은 흙투성이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아, 오늘 현장 점검하다가 좀 더러워졌네. 현장 점검. 사업가가 왜 이렇게 더러워지나요? 정숙은 의문이 들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밤에 남편이 잠든 후 남편의 가방을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가방 안에는 작업용 장갑이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쓰는 그런 장갑. 왜 이런 게? 정숙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남편을 미행했습니다. 새벽 4시 남편이 집을 나섰습니다. 정숙도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남편이 간 곳은 야채 도매시장이었습니다. 김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누군가 남편에게 인사했습니다. 응, 오늘 물량이 많아서. 남편은 상자를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야채 상자를. 정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사업? 시장을 빠져나온 정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사업가라고 했습니다. 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야채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울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한 거야? 왜?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집, 아이들 교육, 모든 것, 남편이 이렇게 해서 마련한 거였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정숙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정숙은 평소처럼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여보, 오늘 회의는 어땠어요? 응, 잘 됐어. 정숙은 남편의 거짓말에 맞춰 웃어줬습니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해서 지키고 싶었던 거짓말이라면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나도 모르는 척 해줄게.
그날 밤 정숙은 남편이 잠든 모습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여윈 몸. 고생했어요. 정말 고생했어요. 정숙은 조용히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숙은 변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빠 힘드시니까 조금만 참자라고 했습니다. 엄마, 왜? 아빠 사업 잘 되잖아.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정숙은 자신도 거짓말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저녁 식사 때 정숙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외식 줄이고 집에서 먹어요. 제가 더 맛있게 해드릴게요. 왜? 돈 없어서 그래?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니, 엄마가 요리하는 게 더 건강에 좋잖아. 태수는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있나? 하지만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태수가 또 늦게 들어왔을 때 정숙이 따뜻한 물을 준비해뒀습니다. 발 좀 담그고 있어요. 피곤하실 텐데. 고마워. 태수는 발을 물에 담갔습니다. 따뜻한 물이 온몸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남편의 발을 씻겨주며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지키려는 거짓말. 나도 함께 지킬게요. 부부는 서로를 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둘 다 침묵했습니다. 그 거짓말이 이 가족을 지키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2007년 준호는 취업했습니다. 대기업 삼성전자였습니다. 아들 축하한다. 태수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드디어 이제 준호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 하지만 준호는 달랐습니다. 아빠, 이제 제가 돈 벌 테니까 편하게 쉬세요. 무슨 소리야? 아빠는 아직 한참 일할 나이야. 그래도 이제 충분히 하셨잖아요. 준호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60이 넘은 아버지. 하지만 몸은 70을 넘긴 것 같았습니다. 뭔가 이상해. 준호는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사무실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빠 회사 한번 구경하고 싶은데요. 회사? 거기는 볼 게 없어. 그냥 사무실이야. 그래도 궁금한데요. 다음에. 요즘 공사 중이라 지저분해서.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핑계를 대며 피했습니다. 준호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빠는 사업가가 맞나? 어느 주말 준호는 아버지를 몰래 따라 나섰습니다. 아버지는 새벽에 집을 나섰습니다. 준호도 뒤를 따랐습니다. 아버지가 간 곳은 야채 도매시장이었습니다. 준호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아버지는 상자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야채 상자를. 김 사장님, 오늘 물량 많네요. 그러게. 좀 힘드네. 준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업가가 왜 상자를 나르지? 점심시간 준호는 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아버지는 시장 구석의 허름한 국밥집에 들어갔습니다. 4,000원짜리 국밥을 먹었습니다. 준호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빠, 대체. 오후에는 더 충격적인 광경을 봤습니다. 아버지는 건설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인부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흙을 나르고 자재를 옮기고. 김 씨, 나이가 있으신데 괜찮으세요? 젊은 인부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해야지. 준호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엄마. 응? 왜? 아빠, 정말 사업하는 거 맞아요? 정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오늘 아빠 따라가 봤어요. 뭐?
야채 시장에서 일하시더라고요. 건설 현장에서도 일하시고 정숙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준호야. 네. 아빠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정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는 너희를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사신 거야. 엄마도 알고 계셨어요? 응. 몇 년 전부터. 왜 말 안 하셨어요? 아빠가 그렇게라도 해서 너희를 지키고 싶었던 거야. 너희가 불안해하지 않기를, 너희가 꿈을 가질 수 있기를. 준호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아빠, 그날 저녁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준호 왔구나. 일은 어때? 좋아요. 준호는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왜 그래? 아빠, 고맙습니다. 응? 갑자기 왜? 그냥, 항상 고맙습니다. 태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호가 잘 커져서 아빠가 고맙지. 그날 밤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가 아빠를 지켜야 해. 다음 날부터 준호는 월급의 절반을 집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이게 뭐니? 태수가 물었습니다. 생활비요. 제가 이제 벌잖아요. 아니야. 내 돈은 내가 써. 아빠. 준호는 아버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제 제가 가장이에요. 아빠는 좀 쉬세요. 태수는 아들의 눈을 봤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알았어.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아직 민지가 남았어. 조금만 더 버텨야 해. 거짓말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족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서로 모르는 척할 뿐. 2010년 민지는 21살이 되었습니다. 미대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지는 집을 청소하다가 아버지 서재에서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상자를 열자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민지는 그중 하나를 꺼내 읽었습니다. 1988년 3월 15일. 사랑하는 정숙에게 이 편지를 내가 읽을 일은 아마 없을 거야. 아니, 없어야 해. 오늘 병원에서 또 검사를 받았어. 의사 선생님은 기적이라고 했어. 6개월이라던 시한이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도 나는 살아있으니까. 하지만 나는 알아. 이게 진짜 기적인지 아니면 그냥 조금 늦춰진 것뿐인지. 당신과 준호를 보면 살고 싶어?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고 싶어? 그래서 나는 오늘도 거짓말을 했어.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1995년 7월 23일. 준호가 과외를 시작했어. 선생님은 서울대 갈 수 있다고 했어. 나는 웃으며 그래, 시키자고 했어.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또 빚을 얻었어. 이자가 무서워.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준호의 웃는 얼굴을 보면 다시 힘이 나. 조금만 더 버티자.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편지를 읽었습니다. 2003년 10월 5일. 오늘 민지가 아빠 미대 가고 싶어라고 했어.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 미대는 돈이 많이 든다는 걸 알거든. 하지만 딸아이의 반짝이는 눈을 볼 수 없었어. 그래, 가자라고 했어. 내일 또 대출을 받아야겠어. 몸이 너무 아파. 하지만 병원은 갈 수 없어. 병원비 쓸 돈으로 민지 학원비를 내야 하니까. 2008년 12월 31일. 준호가 취직했어. 삼성전자. 정말 기뻤어. 이제 준호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싶었어. 하지만 준호가 생활비를 주겠다고 했을 때 나는 거절했어. 왜냐하면 아직 민지가 남았거든.
민지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내가 버텨야 해. 요즘 가슴이 자주 아파. 숨쉬기도 힘들어. 하지만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면 돼. 민지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서 글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빠,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민지야, 뭐하니? 태수였습니다. 민지는 편지를 든 채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빠, 이게...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왜 이런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민지가 울며 물었습니다. 왜 아프다는 말도 안 하시고, 왜 힘들다는 말도 안 하시고. 태수는 천천히 다가와 민지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미안하구나. 사과하지 마세요. 왜 혼자 다 짊어지신 거예요? 너희가 불안해할까봐. 우리가 뭔데요? 아빠 목숨보다 중요해요? 태수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아빠 목숨보다 중요해. 민지는 아버지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몰랐어요. 아니야. 내가 몰라야 했어. 그게 아빠가 원한 거야. 그날 밤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정숙, 준호, 민지, 그리고 태수. 아빠, 이제 진실을 말해주세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빚이 얼마예요? 몸은 어떠세요? 우리가 알아야 해요. 태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빚은 3억이야. 뭐? 준호가 놀랐습니다. 대부분 너희 교육비로 쓴 거야.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서. 아빠, 그리고 몸은 사실 좋지 않아. 심장도 안 좋고 간도 안 좋고. 정숙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우리가 다 같이 해결할게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가족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빠, 빚은 제가 갚을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 돼. 그건 너무. 아빠. 준호는 단호했습니다. 이제 제가 가장이에요. 제가 책임질게요. 민지도 말했습니다. 저도 졸업하면 바로 취직할게요. 같이 갚을게요. 태수는 가족들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 밤 태수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 2011년 진실이 밝혀진 후 가족은 함께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야근 수당을 모두 저축했습니다. 민지는 아르바이트를 3개나 했습니다. 정숙은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도 일할게요. 당신 혼자 평생 고생했잖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 함께해요. 태수는 드디어 건설 현장 일을 그만뒀습니다. 하지만 야채 시장 일은 계속했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하세요. 몸이 안 좋으시잖아요. 아니야.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가족은 절약했습니다. 외식을 끊었습니다. 여행도 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돈을 빚 갚는 데 썼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3억 중에 1억 갚았어요. 준호가 기뻐했습니다. 이 속도면 5년 안에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태수의 건강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2013년 봄, 태수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심근경색입니다. 빨리 수술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가족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술비는 얼마예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2천만 원 정도입니다. 2천만 원. 빚 갚느라 모은 돈을 다시 써야 했습니다. 수술하세요. 당연히 해야죠. 정숙이 말했습니다. 태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회복 중에 다른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간경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암 초기 증상도 보입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평생 무리하신 것 같네요.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준호는 아버지 병실 밖에서 울었습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몰라서. 민지도 함께 울었습니다. 아빠가 우리 때문에. 정숙이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빠 탓도 너희 탓도 아니야. 이건 아빠의 선택이었어. 병실 안 태수는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후회할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걸 후회할까?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아니, 후회 안 해. 준호의 졸업장이 떠올랐습니다. 민지의 작품전이 떠올랐습니다. 가족이 함께 웃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모든 게 내 거짓말 덕분이었어. 태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잘했어. 나는 잘했어. 2014년 태수는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걷기도 힘들었고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쉬세요. 그래. 이제 좀 쉬어야겠다. 태수는 야채 시장 일도 그만뒀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정말로 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많아지자 태수는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뭔가 남겨줘야겠다. 태수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에게 아빠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아빠는 평생 거짓말을 하며 살았어. 그게 옳았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아빠는 너희를 사랑했어. 그 사랑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어. 너는 아빠보다 정직하게 살 거라. 부탁이야. 하지만 기억해. 때로는 거짓말도 사랑의 표현일 수 있다는 것을. 아빠를 미워하지 마. 아빠는 최선을 다했어. 민지에게 딸아, 아빠가 내 그림을 정말 좋아했어. 내 작품전에 갔을 때 아빠는 정말 자랑스러웠어. 저게 내 딸이 그린 거야라고 모두에게 자랑하고 싶었어. 아빠는 미대 학비 때문에 빚을 많이 졌어. 하지만 후회 안 해. 내가 행복하게 그림 그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빠도 행복했거든. 계속 그림 그려. 아빠는 하늘에서 응원할게. 정숙에게 여보, 30년간 고마웠어. 당신은 나의 거짓말을 알고도 함께 해줬어.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미안해. 더 좋은 남편이 되지 못해서. 미안해. 당신을 힘들게 해서. 하지만 한 가지.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다음 생에도 당신을 만나고 싶어. 태수는 편지를 다 쓰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아직 줄 때가 아니야. 하지만 태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멀지 않다는 것을. 2015년 가을. 아빠, 빚 다 갚았어요.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네. 마지막 이자까지 다 갚았어요. 태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3억? 다 갚았다고? 네. 우리 가족이 함께 했잖아요. 민지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예요, 아빠. 태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 밤 가족은 오랜만에 외식을 했습니다. 건배. 모두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몸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며칠 후 태수는 다시 쓰러졌습니다. 간암입니다. 그리고 이미 많이 퍼졌습니다. 의사의 말에 가족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길어야 6개월입니다. 6개월. 아이러니했습니다. 27년 전
태수가 처음 받았던 선고와 똑같았습니다. 치료는 안 되나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이미 많이 퍼져서 고통을 줄이는 정도만 가능합니다. 태수는 담담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됐어. 아빠, 나 충분히 살았어. 너희가 다 잘하는 걸 봤고, 빚도 다 갚았고, 이제 됐어. 하지만 가족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빠, 치료해요. 제발. 민지가 울며 말했습니다. 항암 치료든 뭐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미 늦었어.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잖아. 그래도, 민지야. 태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는 행복했어. 정말이야. 병실을 나온 정숙은 복도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왜 이제야? 왜 빚을 다 갚고 나서야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왜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때 떠나야 하는 걸까? 준호는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내가 더 빨리 알았어야 했는데. 민지는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며칠 후 태수는 퇴원을 고집했습니다. 병원에서 죽고 싶지 않아. 집에서 가족과 함께 있고 싶어. 가족은 태수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태수는 자기 방에 누웠습니다. 익숙한 천장이 보였습니다. 역시 집이 좋네. 정숙이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괜찮아. 당신 옆에 있으니까 안 힘들어. 그날 밤 태수는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네, 아빠. 아빠가 너한테 미안한 게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거짓말 많이 했지?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는 우릴 지키려고 그러신 거잖아요. 그래도 아빠는 정직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 근데 평생 거짓말쟁이로 살았네. 아빠. 준호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의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사랑이었어요. 태수는 아들을 봤습니다. 고맙다. 그렇게 생각해줘서. 다음 날 민지와도 이야기했습니다. 민지야, 그림은 잘 그리고 있어? 네, 아빠. 다음 달에 개인전 열어요. 그래. 아빠가 볼 수 있을까? 볼 수 있어요. 꼭 보여드릴게요. 민지는 울먹였습니다. 딸아, 울지 마. 아빠는 행복해. 어떻게 행복해요? 이런 상황에서 너희가 있잖아. 그게 행복이야. 정숙과는 밤마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다음 생에는 부자로 태어나고 싶어요. 정숙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왜? 당신한테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어서요. 태수는 웃었습니다. 나는 이번 생도 좋았어. 당신이 있어서. 여보, 다음 생에도 당신 만나고 싶어. 그때도 나랑 결혼해 줄 거야? 바보 같은 소리. 당연하죠.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11월이 되었습니다. 태수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가족들, 불러주세요. 정숙이 준호와 민지를 불렀습니다.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태수는 가족들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아빠, 하지 마세요. 아직? 아니야. 이제 시간이야. 태수는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내 인생 행복했어. 너희 덕분에. 아빠, 사랑해. 정말 사랑해. 그리고 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빠, 여보. 가족의 울음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2015년 11월 15일. 김태수, 향년 68세. 평생을 거짓말로 살았지만 평생을 사랑으로 살았던 한 남자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며칠 후 정숙은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랍 속에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가족에게 정숙은 준호와 민지를 불렀습니다. 이거 아빠가 남기신 것 같아. 세 사람은 함께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와 노트가 있었습니다. 먼저 편지를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곁에 없겠지.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아빠는 평생 거짓말을 했어. 그게 옳은 일이었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아빠는 너희를 너무나 사랑했어. 그 사랑만큼은 단 한 번도 거짓이 아니었어. 준호야, 너는 아빠의 자랑이야.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민지야, 너는 아빠의 기쁨이었어. 웃는 얼굴 보면 아빠도 행복했어. 정수가, 당신은 아빠의 전부였어. 당신이 있어서 아빠는 버틸 수 있었어. 이 노트에는 아빠의 진짜 이야기가 담겨 있어. 읽기 힘들 수도 있어. 하지만 읽어줘. 아빠가 어떻게 살았는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아빠를 이해해주면 좋겠어. 사랑해. 정말 사랑해. 마이너스 아빠가. 세 사람은 노트를 폈습니다. 1987년 12월 24일부터 시작된 기록이었습니다. 태수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진단, 첫 거짓말, 모든 고통, 모든 선택. 아빠. 읽으면 읽을수록 가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1990년 5월 3일. 오늘 집 계약금을 넣었다. 정수기가 울며 기뻐했다. 하지만 나만 알고 있다. 이 돈이 어떻게 모아진 건지. 밤새 일하고 새벽에 일하고 몸이 부서져라 일해서 모은 돈. 그래도 행복하다. 가족이 웃으니까. 1998년 3월 15일. 준호가 서울대에 붙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이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무서운 날이기도 하다.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하지? 사채를 쓸 수밖에 없다. 이자가 무섭지만 어쩔 수 없다. 2005년 7월 22일. 오늘 건설 현장에서 쓰러졌다. 젊은 인부가 119를 부르려고 했지만 말렸다. 집에 알려지면 안 된다. 정수기가 알면 불안해할 것이다. 나는 괜찮다고 강하다고 믿어야 가족이 편하다. 2013년 4월 10일. 심장 수술을 받았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가족의 얼굴을 봤다. 모두 울고 있었다. 미안하다. 걱정 끼쳐서. 하지만 동시에 행복하다. 이렇게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2015년 10월 30일. 의사 선생님이 6개월이라고 했다. 아이러니하다. 27년 전에도 6개월이었는데 그때는 27년을 더 살았다. 이번에는 6개월도 안 될 것 같다. 하지만 괜찮다. 나는 충분히 살았다. 아이들이 자라는 걸 봤고 손자를 보지는 못했지만 아이들이 행복한 걸 봤고 정수기와 평생을 함께했다. 거짓말을 많이 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그 거짓말이 가족을 지켰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나를 용서해줘. 그리고 나를 잊지 말아줘.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 그것만은 거짓이 아니었다. 마이너스 김태수. 노트를 다 읽고 세 사람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는 영웅이었어.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영웅. 정숙은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세 사람은 태수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아빠, 이제 알았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빠의 거짓말이 뭐였는지. 민지가 이었습니다. 사랑이었어요.
그냥 사랑이었어요. 정숙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최고의 남편이었어요. 최고의 아빠였어요. 사진 속 태수는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끝.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